최소 4조 5천억 원 이상의 최소 4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수십조가 될 수 있고 수백조의 부당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4조 5천억이라고 합시다. 최소. 그런데 주가 조작, 분식 사기,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기각됐습니다. 기각될 줄 알았죠. 에? 냄새가 나더라고 재판부에서.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가자고 합니다. 삼성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아주 어렵고 복잡한 회계적인 문제인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 시민의 상식으로.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양창수 대법관, 옛날에 삼성 이재용 이건희 부자한테 편법 승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지금 이제 구속 피하더니 이제 죄를 아예 없애달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자기네들 검찰 때문에 정부가 방해했다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상 내놓으라고 할까요? 상 내놓으라고. 지난달에 기자상이라도 내놓으라고 할. 참, 냄새가 납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에이, 그런 분들 말고요. 다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기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님 상. BT의 논평을 싣는 그런 남자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패딩의 논평을 씹는 패딩의 논평을 담는 그런 남자입니다. MC 장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입니다. 30도. 3도 네. 모자랍니다. 3도가 모자랐어요. 네. 아깝네요. 견딜만 하시죠? 네, 아니 뭐 이젠 제 피부 같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패딩 장원 얼마나 좋아요. 네. 자, 금요일 저녁엔 그냥 사우나 간다. 그렇지. 생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저기 우리 방송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TBS 30주년으로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두 분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돗자리인가 보네요. 돗자리인데요. 네. 여기 오른쪽에 네. 자, 기자님 교수님 뒤쪽에 네. 저 뒤에 네. 교수님 등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옆에 있군요. 패딩. 패딩 장원. 패딩 앞에 뭐예요, 이거? 그게 뭐예요? 기자님상. 네. 기자님 상인데 네, 지금 뭘 개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저기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왠지는 모르겠죠. 네. 아, 네, 아무튼 네, 좋은 네. 내용에 이렇게 여기에 참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특히 주 기자님은 너무 똑같이 생겼고 네. 최진봉 교수님도 잘생기셨잖아요. 그 잘생김이 그대로 그 그림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조금 지금 패딩 장원 입은 옷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안경 이거 끼고 똑같아요. 하고. 의상 빼고 얼굴은 조금 그려주신 분께서 그런데 약간 나왔어요, 저 정도면. 미통당의 이정현 전 의원 함께 그려주셨어요. 개풀 뜯어먹는 이거 굉장히 지금 디테일이 네.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0899님 약간 사기 캐릭터 같아요, 패딩 장원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기꾼 같다고. 도훈이처님이 주디 패딩 장원 제 셋째 사이 삼고 싶어요. 주선 좀 해봐요. 이렇게 하는데 오 셋째 사위요? 대단하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그런데 셋째 사위로 지금 네. 소개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셋째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그 저분이 네, 사위 네. 삼고 싶은 거니까 나이도 맞겠죠. 네. 셋째 딸이니까 네. 뭐 또 착하고 네. 뭐 또 집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셋째 딸은 그런가요, 원래? 그럼요. 아, 최진사 댁 셋째 딸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저는 영광이죠. 일단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네. 어디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되나요? 그럴지도 모르. 아니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정신 차리시고요. 네. 만약에 또 생각이 있으면 또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들이 너무 어떻게 주선해 보겠습니다. 물레방앗간 앞으로 일단 우리가 패딩을 끌고 가서 그렇죠. 거기다 네, 묶어놓자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패딩을 좀 오래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네. 이 인천에 있는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한 간호사분께서 네. 두 분께서 이 폭염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셨죠. 쓰러지셨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패딩을 이 잠시나마 이 주진우의 아닌 밤중에 주진우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좀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패딩을 좀 의미 있게 좀 계속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예요, 제작진에서 바꾸면 안 되겠네. 패딩 장원을 위해서 네, 이 네. 조끼를 마련했는데. 여름용 조끼를 마련했는데 미리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안 하고. 진작에 해주셨어야죠. 교수님, 예. 교수님 그러면 굳이 줄 필요 예. 없겠네요. 예, 그럼요. 그냥 네, 가져가세요. 아니 뭐 저기- 본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뭐 저기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일이에요. 계속 특별히- 입으세요. 야, 계속. 이 양반들 특별히 주문했는데 무서운 양반들이 아니 패딩이 그렇게 네. 또 따뜻한 의미,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진짜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당분간은 진짜로 그 덕분에 챌린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 패딩 입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얼마나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네. 그 방호복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것만으로도 한겨울에도 더울 수 있는데 이렇게 폭염 속에서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시는 우리 의료진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패딩 장원 얘기 딱 듣자마자 그럼 예. PD가 사비로 산 거기 때문에 환불하겠다고 그렇죠.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지 아주 좋은 마시고요.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그러지 아주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자, 일단 놔둬 보시죠. 아니, 예. 뭘 놔둬요. 뭘 놔둬. 넣어도. 록 에이지스님이 네. 래퍼 최진봉 교수님이 EJ에서는 웃기만 하세요. 아밤주 나와서 얘기하는 10분의 1도 EJ에서는 얘기 안 하신다요? 아니 이렇게 네. 고급 두뇌를 네. 모셔다 놓고 웃기만 그러니까요. 하면 안 그 되지. EJ가 웃기는 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활용을 여기 주진우처럼 잘 네.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패딩 장원도 여기서 훨씬 더 편안하시죠? 네, 그럼요. 제가 저를 이제 MS는 말을 안 하죠. 네. 시원도. 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다른 뭐 팟캐스트 그 환경이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여기는 거의 뭐 복지 단체예요. 그래요? 너무 따뜻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패딩 입혀놓고 시작하잖아요. 좋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니까요. 또 패딩만 입어도 우리 정치자들은 사랑합니다. 일단. 그럼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자님상 첫 번째 후보로 가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첫 번째 후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명 높은 중분리 타기 땐 호주 한국식 읍소 무마 전략 쓸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성함은 뭡니까?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이승호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시나?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홍장원. 그 악명 높은 중분리에 타기 땐 호주라는 말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분리, 차이나 분리라는 뜻인데요. 이게 네. 분링이 네. 약자를 강자가 괴롭히는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으로 생긴 사안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응수하는 행태를 꼬집은 용어입니다. 네. 아, 최근 호주가 이 차이나 분링에 타깃이 됐는데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식 읍소 무마 전략 쓸까? 읍소 무마 그러니까 전략은 뭐죠? 중국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가 읍소무마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읍소 무마요? 네. 읍소 무마가 뭐죠? 뭐죠? 그러니까 읍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릎을 꿇고 빌듯이 하는 행동을 읍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여서 하는. 아, 읍소한다. 그렇죠. 부탁하고. 네. 눈치를 봐. 교수님께서 장원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해석을 해주셔야죠. 자기 말이 맞는지 어쨌든 틀린지. 자, 한 자국의 외교를 비아냥거린 듯한 표현을 예, 갖다 예, 쓴 예.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가 봤더니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보고서에 쓴 표현인데요. 예.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야, 발음 좀 보고서입니다. 잘해. 너 왜 그래? 2018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2018년도 이전에 한국의 중국을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읍소무마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권의 중국 대응 외교라기보다는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아, 외교 예. 대응책을 읍소무마라고 표현했다는 게 맞죠. 네. 보고서 내용 속에서는 2018년도에 제작된 것이고 그 전에 이 외교 정책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근데 마치 지금 한국의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읍소무마하고 있다는 듯한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도 네. 많이 썼어요. 이승. 네. 길어요. 네.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주의 네. 총리가 예. 그 일단 중국에 찍힌 이유가요. 이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조사해보자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지금 중국에서 보복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가 중국에 타깃이 됐는데 과연 호주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 한국처럼 읍소해 가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네, 무마할 것인가? 중국하고
호주하고 외교 문제인데 네. 여기 한국을 끌어다가 한국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수님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도표가 나와요. 도표가 있는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기투항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백기투항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영국, 프랑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화면 여기 화면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영국 이게 웃기지 프랑스가 댓글을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이긴 하지만 예. 자기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중국 편들은 중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볼링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네. 따돌림 안 당하려고 결국은 백기투항했다. 근데 영국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이게 정면 대응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요?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어떤 차이나 연구소예요? 어떤 연구소? 이게 뭐 포스코 계열 연구소래요. 포스코 이게. 경영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몽골을 읍소무마라는 그 단어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사일 이제 설치하는 거 사드? 문제 때문에 네. 사드 설치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관광 안 오고 못 오게 막고 그다음에 우리 그 롯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거 다 방해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취했습니까? 아주 잘 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한편 들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도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잘 풀었잖아요. 당분간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침착하게 풀면서 지금은 거의 옛날 수로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읍성무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기사 제목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황당한 거 중앙일보가 그전까지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비판 안 했습니까? 왜 중국 편 드냐고 미국 편 안 들고 왜 중국 편 드냐고 비판했던 언론사들이 다 보수 언론사들입니다. 이제 와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예컨대 중립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춰서 외교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중국 눈치 본다고.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 사드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제목 자체가 그 언론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인용한 건 좋은데 그 인용한 내용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정부를 비판적인 입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점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거침없으시네요. 예. 예. 자, 아까 뒤에서 화장실에서 이거 적으시더라고요. 적고 계셨어요. 다음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두 번째 후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선 손해배상 300배 슈퍼 여당의 언론 입막기 중앙일보의 하준호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준호 기자님. 대단해요.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 골자였습니다. 이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 기사의 내용은 결론은 그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고요. 네. 예, 나 삐졌다. 예. 슈퍼 여당이 언론을 네. 입막으려고 한다. 이게 기사부터 네. 이게 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보이죠. 교수님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손해배상 300억이 아니에요. 지금 300억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300억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300억까지 얘기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더 심하게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형사적인 어떤 처벌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악의적 표현이잖아요. 악의적 보도를 하는 기사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표현의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야당이 자꾸 이거 표현의 자유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요. 표현의 자유하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기사 쓴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돼요. 그러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서 잘못된 내용을 가짜 뉴스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마저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사실과 객관적 정당한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해서 쓴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쓰거나 사실이 없는 내용 또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사를 쓴 사람마저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걸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의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거나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은 책임을 지우는 게 어떻게 그게 표현의 자유 억압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MC 장원. 네. 댓글이 있는데요. 네. 딱 그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댓글인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모비딩님이 이 기사에 단 댓글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올라왔는지 오늘날 언론이 국민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기레기라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요즘 기사들이 너무 허접합니다. 정상이라는 분은 이렇게 문자를 달았어요. 운전하면 구속시킨다. 이거는 술 마실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입막음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악의적으로 허위보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시민들은 다 알고 청취자분들은 다 아는데 예. 언론은 몰라요. 언론은 그러니까요. 삼성에서 예. 광고 그리고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소나기 광고를 주니까 기사까지 써줬대요. 삼성에서. 네. 그걸 다 그냥 받아서 쓰고 자기 이름으로 칼럼으로 쓰고 그래서 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글을 받아가지고 돈 받고 그걸 써줬다는 삼성에서 거예요. 예, 기사까지 써서 줬어요. 야, 어떤 이게- 사람한테. 그런데도 그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기사입니까 대체? 아니 근데 알면서도 그 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요, 이게 만약에 제정이 안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과도 안 하고 잘못된 보도하고 왜곡 보도하고 편파 보도하고 이렇게 보도해놓고 책임을 아무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도 네. 검찰도 책임지고 경찰도 책임집니다. 그런데 언론은 절대 사과하는 책임을 법, 안 져요. 책임지는 법 그 없어요. 미국의 언론사 모 언론사는요, 그 잘못 보도한 것 때문에 회사가 문 닫았어요. 파산했죠.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죠. 청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곡해해가지고 허위 보도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사실로 밝히는 거 여기서도 몇 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다. 장원 지난번에 네. 얘기한 거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정의연에서 예.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로부터 후원받았던 방한용품을 할머니들께 전달하지 근데 않았다는 사실은 오보를 냈지 전달했잖아요.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루나 이틀 만에 바로 반박이 됐고요. 증거 자료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사 말미에 그냥 기사를 수정했다고 글 몇 줄 적는 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쓰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조심해 쓰지 않겠어요? 확인하고 사실관계 증명하고 그리고 기사를 써야지. 기자라는 사람이 역사적 진실을 쓰는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글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도 권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4부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인데요. 지금껏 언론은 견제받지 않고 계속 썩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막기 위해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발끈하고 있는 모양새가 뻔뻔하게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굉장히 정확하고 이게요. 언론인들이 보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네. 따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야 이렇게. 네, 이번에 교수님하고 호흡이 좀 좋았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예. 제가 살다 교수님이랑 호흡을 또 다 이렇게 맞춰보네요. 많이 컸습니다, 제가. 많이 컸네 진짜. 저희가 교수님 이렇게 기자님들 말씀하시다니.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네. 그 입술을 막아본다, 띄워보냅니다. 에이트입니다. 날 보고 윙케님, 당신의 이름으로 올라간 기사는 후대에 평가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름을 걸고 쓰는 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김영 기사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더 황당한 건 가끔 기사를 지워버려요. 쓰고. 알겠습니다. EGH님, 최지문 교수님, 종편 나가서도 이런 지적 종편한테 부탁드려요. 제 입을 막을 겁니다. 이런 지적하면 종편에서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1347님은 네.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그럴싸한 명분에 숨어서 칼을 끼운 펜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세 번째 후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소장 사망 즈음 관련 글 올렸다. 윤미향 페북 미스테리 중앙일보 한일훈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한일훈 기자님. 네. 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말을 토대로 쓴 기사인데요. 네. 참 언급하기도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의도를 네. 뭘 많이 좀 흘리는 그런 기사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 보수 언론에서 계속 이런 식의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숨진 쉼터 소장 마지막 통화자는 윤미향이었다. 지금 쉼터 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숨졌는데 네. 경찰은 지금 자살이라고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살 의혹이 있다. 그렇죠. 네. 계속 지금 광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통화자는 윤미향이었다. 그러니까 윤미향 조사해라 네. 이런 얘기 뭐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죠. 오늘 나온 조선일보 내용이었고요. 또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마지막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의 보좌관이었다. 뭐 그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요.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 주변 연관돼 있죠, 다. 우리 셋이서 놀다가 네, 네. 누가 연락이 안 돼. 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전화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없는데 119로 옆에서 장원이 전화했다. 뭐가 네.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마치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나 네, 네. 이 의도가 죽음과의 있는 것처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개그맨계 지금 개그 저널리즘의 지금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장원. 점점 나아지고 있어 매주. 홍장원. 네. 야. 정수까지 갔나요? 와, 감사합니다. 장원 1세. 네. 근데 그 의혹도 굉장히 논조가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냐면 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 소장님께서 사망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윤미향이 글을 올렸다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손 씨에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올렸다 지울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마치 그것이 이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기사로 쓴 것입니다. 그렇죠. 빨간 달님은 이 죄를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그 댓글을 달았고요. 어떤 바람 나그네님은 곽상도 씨 본인이 조작 경험이 있다고 남들까지 다 싸잡는 건가요? 이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사건. 네. 주인 검사로 이 그렇죠. 강기훈의 일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을 또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갖다 쓰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기자가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분석해보는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기자가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다고 그냥 받아 써요? 그게 기자의 할 일입니까? 그 말한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곽상도 의원도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지만 이걸 또 그대로 받아 쓴 기자는 더더욱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걸 받아 쓰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써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 자리에서 곽상도 의원한테 당신은 그럼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근거 있습니까? 주장 있습니까? 확인하고 나서 기사를 써야지.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과연 기자가 할 일인지. 그러려면 기자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녹음기 대놓고 그냥 쓰고 그냥 그거 풀어서 그 기사라고 쓰면 되는 거지. 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서 진실성도 확인해 보고 앞에 문제 뒤에 문제 연관성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떤 사람의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기자의 말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혹이 있으면 네. 특별히 이런 의혹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네. 취재해서 하나씩 뒤쫓아가 봐야지. 누가 네. 주장한다고 해서 다 써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럼 주진우 기자가 주장한 써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면 하나도 안 써주죠. 근거가 있어도 안 써주죠.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인간이면 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됐고 못됐고를 떠나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로 갈까요? 네. 자, 다음 후보는요.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후보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좀 약간 귀엽기도 하고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후보입니다. 이재용 수사팀 영장 기각 후 서초동 식당에 다 모인 이유.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벌써부터 기대돼. 네. 이재용 수사팀 영장 기각 후에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서초동 식당에 다 모여서 밥을 먹었답니다. 네. 그 내용이 담긴 뭔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비밀을 조선일보는 식당이나 먹을 것 가지고는 탐사보도를 참 잘해요. 열심히 네. 해요. 자, 이 식당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때 챙기지 못한 끼니를 간단히 때우고 모두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일찍 자리를 끝냈다. 아, 밥 먹으러 왔군요. 밥 먹으러 갔다. 다 모인 이유 밥 먹으러. 그게 이유예요. 밥 못 먹어서 밥 먹으러 간 게 이유였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럼 이렇게 기사도 이렇게 홍장원이 주진우 방송 끝나고 네. 혼자 밥을 먹은 이유. 네. 배고파서. 예. 그럼 뭐야? 아니 PD가 장원이 주려고 패딩을 가져왔다 그냥 가져간 이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다 기사가 돼야지. 아니 그러면. 그래서 네. 지금 저기 댓글에 신지칠님이 이게 뭔 기사야? 조선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대체? 얘기는 해라고 합니다. 저스티스님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이날 영장 기각에 대한 회안을 달래며 통음을 하기는커녕 하루 종일 영장 심사에 임하느라고 제때 챙기지 못한 끼니를 간단히 때우고 모두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일찍 귀가했다. 자리를 꺼. 이게 기사냐고. 삼성은 도와줘야겠고 윤석열 검찰도 도와드려야겠고 기자님 고민 많으시죠. 근데 이걸 뭘 쓴 건지 도무지 네. 모르겠다는 이거 진짜 왜 썼을까요? 네. 뒤에 뭐 다른 기사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전혀 이 제목하고는 상관없고요. 이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고서, 의견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30쪽짜리다. 그동안 사건 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데 30페이지로 줄이는 초유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쭉 등장을 하는데요. 왜 제목에 식당을 간 이유라고 단 건지 아니 근데 제목과 기사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좀 따뜻한 기사인지도 몰라. 네. 밥은 먹고 살자 우리.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좋게 보면 그런데 또 기사 제목만 딱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사 내용을 안 읽고 네. 제목만 일반 독자들이 딱 봤다. 무슨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일단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수사팀 이제 검찰팀이잖아요. 기각돼서 영장 기각 후 서초동 식당에 다 모인 이유 뭔가 뭐 실패에 대한 무슨 모임이 있었나?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또 음모를 또 꾸미나 네, 이런 뭐 얘기도 이렇게 느껴져요. 느낌이 이 제목만 보면. 그러니까 네. 기사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제목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으려는 목적은 뭐냐면 이 검사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든지 아니면 뭔가 크게 뭐 후회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아, 늦은 끼니 해결했다고 기사를 써준 거예요. 울컥하네요.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자가 같이 밥 먹고 싶었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속보 떴습니다. 식당은 밥 먹는 곳이다. 이렇게 기자님이 기사도가 부족하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노래 듣고 와서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이어가겠습니다. 송골매입니다. 모여라. 9666님 지식인들은 왜 조중동을 그냥 놔두는지 우리나라는 왜 화이트 칼라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화이트 칼라들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상부성 범죄는 지금 처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처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처벌도 안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제가 오늘 자를 가져왔는데요. 네. 네. 기대됩니다. 국내 머리 기사에 국내의 비판에도 청와대까지 대북 전단 엄정 대응한다. 아니요. 그 남북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대북 전단 문제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비판하는데 청까지 나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경제면 톱인데요. 코로나 약한 고리 대기업 협력사 휘청 그랬는데 코로나에 약한 고리입니까? 대기업 협력사가 대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돈을 안 줘서 협력사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약한 고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부 40조 지원금도 우린 배제. 정부가 안 도와줘서 대기업 협력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 협력사만 안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야 비판 87% 대 여 비판 13% 참여연대 4년간 성명 논평 조사해보니 형평성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참여연대가 생각해보기에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많이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잘했냐고요. 참 못했죠. 아니 근데 이게 전 정권을 공격한다. 민변 여성단체도 이거 문제다 이렇게 했었어요. 뭐 기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더 읽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아이고. 자,
지난주에 기자님상 예. 1등 시상식 바로 거행하겠습니다. 예. 상장 2020년 6월 2주차 지난주의 기자님상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위 사람은 팩트에 기반해야 할 언론의 기본을 뛰어넘어 받아쓰기와 남의 말 전하기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12일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네, 권위가 네. 있어. 네. 그러니까요. 이건 언론재단, 삼성 네. 언론재단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기자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기자들끼리는 동료 의식, 예. 네. 서로 봐주는 네. 그런 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럼 상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 상장이 여기 앞에 무슨 로고가 있었는데요. 다 떨어졌어. 그게 뭐 로고가 뭔지 아세요? 육군이에요, 육군. 육군 로고가 들어있어. 네. 육군 로고를 갖고 있는데 오늘 뺐어요, 오늘. 다행히 아. 뺐습니다. 조끼 사느라고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야. 로고가 들어간 거는 좀 그 비싸요. 조끼를 그래서 바로 반납하시고 돈 반납하고. 다시 받으세요. 아, 네. 장원이가 안 입겠다고 그러려고- 거부를 합니다. 나는 지금 네, 장원의 희생 정신에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아니, 그 그럼요. 네. 아니 저의 희생 정신은 아니고요. 네. 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의 희생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별로 저는 땀을 안 흘렸어요, 지금 장원이. 제가 땀이 안 흘립니다, 지금. 뭔가 이- 에어컨이 너무 세요, 이거. 의미를 찾고 내가 이 행동에 어떤 목표를 잡으니까 예. 덥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늘 긴팔 좀 입고 오세요, 다음 주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다음 주부터는 이것만 입을 생각입니다. 이 패딩만. 네. 오늘도 주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옥 같은 기사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하지 않고 네.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패딩 장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때문에 웃음으로 승화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교수님. 예, 저는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송 되기를 바라고요.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전화 홍장원이라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해서 후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때문에 너무 기사들의 네. 질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흥분하느라고 선물 못 뽑았는데 저기 돗자리 선물할 테니까 선곡표 방 확인하십시오. 좋은 의견 주신 분 바로 드리겠습니다.